가수 제시 일행이 사진을 찍어달란 팬을 폭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가해자를 알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가수 제시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을 팬으로 소개하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합니다. 제시가 거부한 뒤에도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제시와 함께 있던 남성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제시가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가려는데 옆에서 이제 누가 한 명이 걸어왔어요. 뒤에서 얼굴을 때렸거든요, 그분이. 제시가 거리를 두고 말리는 사이 폭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맞은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시를 포함한 일행은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압구정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뒤 지난 10일 신원미상의 가해자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4명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제시 소속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제시는 사건이 보도되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피해자를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며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시 소속사 역시 가해자는 그날 함께 자리를 한 5, 6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경찰서는 고소가 접수된 만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네. 한국에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해자가 중국인이래요. 이 피해자의 이 어머니께서도 너무 화나서 그 폭행이 있었던 당일에 바로 그 제시의 기획사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획사가 우리는 그 사람 가해자랑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이 제시랑 친한 프로듀서가 있는데 래퍼로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 소속사 소속은 아니다. 근데 그 프로듀서의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시랑은 상관이 없다. 그 프로듀서하고 연락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가해 남성이 누군지는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듀서한테도 이 남자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SNS로 물어봤는데 미안하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폭행이 있고 열흘이 지날 동안 기획사도 경찰도 감감무소식이었답니다. 결국 피해자는 어제 또다시 경찰서를 찾았는데 자, 이 소식이 전해진 걸까요? 바로 오늘 아침 해당 프로듀서한테 이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그 전에 연락했었을 때 늦었으니 그냥 다음에 연락 주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안 읽었던 거를 읽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답장이 왔거든요. 근데 왜 연락이 없냐 기다리고 있는데 제시한테 자꾸 협박을 왜 하냐 이러는데 협박을 한 거나 연락을 따로 취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도 혹시 시간 괜찮으면 통화 기다리겠다고 연락하겠다고 이러는데 안 읽고 있거든요. 자, 협박. 그 가해자 도대체 어디 갔냐 이런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게 협박인가요? 네, 일단 피해자는 어제 다시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은 아직도 이 신원 불상으로 인해서 가해 남성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이 프로듀서에게 SNS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는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연락이 없냐? 제시는 폭행한 사람을 전혀 모르고 이 일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제시 쪽에 연락해서 협박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제시에게 직접적으로 이 일로 연락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적반하장으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수 제시 씨가 이 폭행에 직접 가담한 거 아까 보셨다시피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고 또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기획사 쪽 입장을 좀 들어봤잖아요. 네, 기획사 쪽 입장에서는 이제 제시 소속사 변호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 들었듯이 가해 남성과 제시는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날 처음 만났고 이 프로듀서 소속사 그 기획사 소속은 아닌 그 프로듀서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시와 가해 남성이 일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 당하신 분께서 일행이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배상할지는 고민하는 단계로 아마 그 단계로 갈 수는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는 폭행이 명백하기에 가해자가 특정돼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출국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경찰에 좀 요청을 좀 하니까 경찰에서는 일단 출석 요구를 한다 하는데 프로듀서하고 이 사람하고 안다고 하니까 프로듀서를 먼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그 중심으로 다음 주에 출석 요청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가해 남성만 폭행을 행사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에서 접촉 같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 부분도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피해자가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가해 남성이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시 소속사 측의 변호인은 도의적으로라도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오늘 제시의 측근인 프로듀서 A씨를 최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남성이 제시 일행을 만나 사진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맞은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시를 포함한 일행은 모두 자리를 떴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는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이자 가해자의 지인인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폭행 후 현장을 떠난 가해자를 찾기 위해 A씨를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이다 보니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시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관련된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속사와 함께 피해자 측과 연락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